자, 어저께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수학 문제 중에서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의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에서는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가 이렇게 14, 15, 21, 2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통과 미적분은 따로 올리도록 하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일단 14번 문제인데 문제가 좀 도형도 있고 복잡해서 그림만 그려놨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A, B의 길이 3이라 그랬는데 D가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2고 1일 거고요. 그죠? B, C의 길이 4라 그랬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 길이 5가 될 거고 이 길이 2입니다. 그쵸? 여기 3일 거고요. 자, 요 각이랑 같다고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타라고 쓸게요. 여기도 세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GC의 길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고 2루트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H에서 G까지의 거리 요 놈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약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끊고 다시 합시다. 아니요. 끊고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늦었는데, 어저께 이제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주요 변별력 문항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이렇게 네 문제 정도 골라봤습니다. 14, 15, 21, 22번이에요. 자, 1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A, B 3이라 그랬는데 D가 A, B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이 길이 2, 이 길이 1, B, C 4라고 했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AC의 길이를 구하면 5니까 요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얘 2루트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각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타라고 부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H에서 G까지의 길입니다. 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은 막 보조선 그리고 구해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고 싶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x는 그 다음에 사인 2각분의 2루트 6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2루트 6이라고 해서 GC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각의 크기만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면 사인 알파분의 2루트 6은 사인 세타분의 x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알파의 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중학교에서 배웠던 기하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G하고 E를 연결을 해보면 자, G하고 E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사각형 GECH가 뭐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요 각은 뭐가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3이라고 나와 있고 2루트 6 나와 있어요. 이 길이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G하고 A도 한번 연결을 해보면 G하고 A를 연결한 것도 반지름이니까 2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 풀죠.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우리는 두 개의 삼각형 GAE와 그 다음에 GEC에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일단 우리가 G의 길이를 모르니까 K라고 두고요. 먼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자, 각의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니까 24는 3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K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더하기 얼마? 6K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식이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요. 알파의 마주보는 변의 제곱 4는 4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얼마? 4K의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첫 번째 식이라고 두고 두 번째 식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6k 코사인 알파하고 마이너스 4k 코사인 알파 소거하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하고 2, 여기다 곱하기 3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겠죠? 더하면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양수값 구해야 될 거니까. 아니면 k제곱은 6이 나와요. 그래서 k제곱은 6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k는 루트 6이 나옵니다. 다시 k는 루트 6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냐면 4분의 루트 6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죠. 사실 임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냥 이 변의 길이,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고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각을 구하면 사인 법칙 쓸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파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자, 어쨌든 코사인 알파 4분의 루트 6 구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4분의 루트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세타가 지금 이 각이잖아. 이 각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HGC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알파분의 2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주어진 값들을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시고요. 자,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15번 문제가 약간 정답률이 낮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준킬러 문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fx 이렇게 나왔고요. g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hx라는 건 인터럴 0부터 x까지 gt-ft를 정적분한 거야. 근데 이 h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됐네?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고 그 k 값에다가 뭐야? a가 k일 때의 h3의 값을 더한 걸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걔가 그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 한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hx가 0이 되는 점이 한 개다라는 뜻이 아니라 hx의 뭐가? 부호가 변화되는 그러한 점이 몇 개다? 이런 점이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hx의 부호가 아니라 hx의 도함수에 맞죠? 예,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분모로 바뀌니까 당연히 우리는 h'x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될 것이고요. 양변 미분하면 h'x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gx-f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gx와 fx가 이렇게 범위에 따라 나눠져 있으니까 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 어떻게 되냐면 h'x라는 건 먼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 빼기 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아니라 작을 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x가 자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얘 빼기 얘죠. 그래서 x제곱이 됩니다.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게 언제야? x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게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예요.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몇 번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잡아주고 여기 0 잡아주고 여기 1 잡아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얘가 위로 볼록이면서 0,0과 1,0 지나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쪽을 보니까 요 놈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예,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는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의 축이 이쪽에 있든 간에 어떻게 될 거예요? 무조건 언젠간 음수가 되니까 부호의 변화는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부호의 변화가 이쪽에서 일어날 거니까 이쪽에서는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우리는 a 값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오른쪽 모양에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얼마고? A고. 이 A를 최대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아래로 굴르긴 이차 함수잖아. 그치? 얘의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를 우리가 크게 하다 보면은 A가 2보다 커지면은 얘의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뭐 얘를 크게 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때야 돼요? 한 개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이렇게는 가능한 거지, 그지?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왜?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략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A를 최대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가능하면 A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고 A를 오른쪽으로 보내다 보면 얘의 축은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얘랑 만나지 않으려면 요놈에서의 판별식 D A제곱 마이너스 4A가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접할 때까지는 허용이 되죠? 말이 좀 꼬였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실제로 A는 뭐야? 0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씁니다. 이 범위에서 얘는 축과 만날 수 있겠지만 아래로 내려가진 않는 거지, 그지? 그럼 A를 최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A가 얼마일 때예요? 4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의 최대값은 4고요. 이 값이 K가 되는 건데 그때의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대략 알았으니까. 그래서 A가 4일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요 놈은 요렇게 돼서 A가 4일 때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2에서 접할 때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H'X의 그래프예요. 자, 끝났네요. 그쵸? 그래서 K값은 4를 찾았고요. 이제 뭘 해야 돼? 우리는 H3를 구해야 되는데 H3라는 건 뭐예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X까지. 죄송합니다. 3까지 GT-FT의 DT입니다.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3 대입한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T는 그냥 적분 변수니까 TX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놈이 그냥 뭐예요? H'T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예요?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넓이는 얼마냐면 이건 여러분들 잘 계산하지, 그지?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6분의 1인 거 금방 계산할 수 있고요. 요 놈을 한번 계산을 할 건데 요것도 요령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1에서 어디까지? 3까지인데 여기가 1과 4일 때니까 A가 4일 때란 말이야. 그럼 A가 4일 때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인테그랄 얼마?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고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dx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맞죠? 그런데 요 놈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조금 요령이 있습니다. 자, 적분 구간하고 여기 1, 4를 전부 다 어디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 3까지가 아니라 0에서 2까지로 바뀌고요. 요 놈은 x로 바꾸고 요 놈은 뭘로? x-3으로 바꿔서 이렇게 적분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계산이니까 끝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까지 풀어봤고요. 15번은 뭐 오답률은 좀 있었지만 그냥 차근차근 계산하고 극값을 하나 갖는다는 게 H'X의 부호 변화가 한 번 있는 거다. 그리고 H'X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고 나면은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A를 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이 좌변에서 이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거 판단하는 게 좀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죠.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은 먼저 이제 fx의 꼴을 선생님이 써놨는데 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인 3차 함수라 그랬어요.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인수는 아래 조건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gx가 x가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고 x가 t보다 커라 같을 때는 fx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안 썼지만 문제에서 gx는 모든 실수의 연속이라 그랬거든. 그럼 ts 연속이니까 tt 대입하면 마이너스 ft는 ft가 돼야 되니까 일단 ft는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ft는 0이라는 조건 하나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인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gx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게 뭐 우극한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자극한이냐 우극한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하려면 a가 0일 때하고 2일 때도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a가 2로 갈 때하고 0으로 갈 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gx 안에는 x하고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gx는 마이너스 fx라면 그냥 fx거든? 근데 마이너스 fx로나 그냥 fx로 쓰나 fx의 인수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일단 fx가 x하고 x- 인수가 된다.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뭐라고 쓴 거예요? x-n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선생님, 요거를 x-t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ft도 0이니까. 근데 t가 0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죠. 그래서 t가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으니까 요 또 하나의 인수 x-n이라고 썼는데 그놈이 t값이랑 일치하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 조건이 뭐냐면 m이 자연수일 때 리미트 x가 n 플러스로 갈 때 요 극한이 뭐라 그랬어요? 0보다 작다고 한 거죠. 그죠? 자, 일단은요 우리가 fx가 이 꼴인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fx가 이 꼴인 걸 찾기 위해서 가조건을 썼으니까 사실 가조건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조건입니다. 안 쓰일 거예요. 가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우고 나면 조금 편해집니다. 자, 이제 볼게요. x 곱하기 x-2의 gx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gx는 x가 t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k 곱하기 x-n이다. 언제? x가 t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마이너스 k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k 곱하기 x-n이다. 언제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가 x가 n 플러스로 갈 때 이 극한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 t값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할 텐데 맞죠? 예. 처음으로 이 t값이 0도 아니고 2도 아닐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t가 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t가 n이면은 요게 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t보다 작을 때는 t가 n일 때, 그러니까 n이 정확히 t일 때는요. t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 t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k, 양수고요. 그 다음 t에서 정리되는 거죠. t가 n일 때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t가 n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얼마? t이면서 동시에 n. 이쪽 기울기 양수, 이쪽 기울기 음수죠. 그럼 이게 x 곱하기 x-2분의 gx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극한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모든 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쵸? 두 번째 경우는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t가 0이거나 2일 때가 있는데 t가 0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t가 0일 때는 이거 다시 한번 쓸게. 그냥 밑에다가 마이너스 k의 x-n 그리고 k의 x-n x가 얼마보다?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가 n은 아니니까 t가 취할 수 있는 것은 0 아닌 2밖에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값이 2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상황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고려를 해보면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바뀌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자연수가 딱 2개가 나오거든. 음수가 되는 값이. 그럼 우극한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가 2개란 얘기는 무슨 얘기고요? 여기에 얼마가 있고 1이 있고 여기가 얼마가 있고 2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얼마가 있다? 3이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예. 실제로 이 범위에서는 우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예, 여기서 우극값을 그냥 여기다가 2라고 대입한 값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게 2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m이 g-n이라고 했으니까 g-n은 조금 이제 착각할 요소가 있습니다. g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t가 어떤 상황이에요?
t가 0인 상황이죠. t가 0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은 t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따라가야 돼. 맞지?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대입하면은 k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되어서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3k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다시 말하면 3k에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 경우에 마이너스 2분의 7 g1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그 전에 g1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g1이가 얼마냐? 1은 이제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이쪽에다 대입해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f1이 될 거고요. f1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에요. 요 놈은 k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 분명히 얘가 0 되는 점은 어디? x가 n일 때니까 요 값이 n일 거거든요. 이해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x가 n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이 n이 될 거니까 n은 양수입니다. 아니,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치? 여기 죄송해요. 계산을 자꾸 틀립니다. 1 대입했으니까 1 마이너스 얼마? 1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이건 k에 n 마이너스 1이 되는데 n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요놈의 보호는 양수가 돼요. k도 양수니까. 그럼 얘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은 음수가 되죠. 근데 얘네들이 둘 다 뭐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때 역시 안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t가 n일 때, t가 2일 때, t가 0일 때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ft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t가 0일 때 제거됐고요. 이제 남는 건 뭐예요? t가 2일 때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t가 2일 때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m을 대입했을 때 요 함수에다가 맞죠? 요 함수에다가 m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는 값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정확히 2개 있어야 되니까 이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x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요 아래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사실 얘와 얘가 지금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지? 원래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를 y축에 대칭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음수가 되는 값이 2개라 그랬죠? 그럼 정확히 여기 2에서 어떻게 돼요? 우극한값이 음수가 되네.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일 때? 3일 때는 뭐가 돼야 되고요? 역시 음수가 돼야 되고요. 4일 때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는 뭐 이쯤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n은 대략 3과 4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값이 2하고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먼저 g-1은 어떻게 되냐면 -f-1이 되고요. 이건 저기 f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3k에 n 플러스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G1이라는 걸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G1, 1도 지금 2보다 작은 상황이죠. T가 2일 때니까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요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K에 n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계산들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2분의 7K에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겠죠? 자, 둘 중에 하나가 3이고 둘 중에 하나가 2일 거예요. 근데 어느 게 2고 어느 게 3이냐? 일단은요, 얘가 2이고 얘가 3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의 1.5배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n-1 파트, n 플러스 1 파트를 보면 이쪽이 더 크죠? 맞습니까? 여기다 3k에다 1.5배 하면 2분의 7k보다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고요.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3이고 얘가 2일 때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K의 n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야 되고요? 3이 돼요. 다시 말하면 K의 n 플러스 1은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2분의 7K의 n-1이 2니까 7 곱하기 K의 n-1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7K의 n-1, 얘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우리가 푼 것 같습니다. 요 놈은 이제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K와 N값을 구해도 되는데, 요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K와 N, 그리고 N- 전부 다 양수니까,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나눠버릴게요. 나눠버리면 KK 없어지고 7만 남겠죠? 그래서 7 곱하기 N-1을 뭘로 나눈 거? N 플러스 1로 나눈 거. 이게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요. 7N-7은 4N 플러스 4가 됩니다. 3N은 얼마가 되고요? 11이 되니까 N은 뭐가 되고? 3분의 11이 되고, 3분의 11 대입해주면은요, 3분의 14니까 K는 14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N과 K를 전부 다 구해놨죠, 그죠? 대입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하면 돼요? G-5를 계산하면 되는데, G-5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O와 같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계산하지 않을게요. 자, 2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계산은 뭐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네. 자, 요 놈은요,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를 예쁘게 한번 그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텐데, 많은 경우에 수능에서는요,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려봐야 되는 문제는 그래프를 줍니다, 보통. 근데 그래프를 지금 이 문제가 안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래프를 안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조건을 좀 읽어볼 텐데요. y는 로그 16, f(x) 플러스 1이라는 곡선 위에 a, b가 있고요. 이 위에 점 b가 있습니다. 둘 다 일사분면의 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일사분면의 점인 건 당연할 거고, 아닐 수도 있나? 네, 맞을 거야. 예. 그리고 이 a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시켰어요. 그 점을 a'이라고 했어요. b, a가 되겠죠? 이 b, a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o와 b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게 해석이 잘 되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굉장히 편하게 풀려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니까, 그리고 y는 x 대칭 나왔으니까 뭔가 연관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a, b를 대입할게요, 먼저. 어떻게 돼요? b는 로그에, 뭐 글씨를 못 써. 16에 8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쵸? 우리는 어차피 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먼저 좀 고쳐 놓을게요. 8a 플러스 2는 뭐예요? 16의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한 가지씩 찾아놨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b라는 점이 2위에 있다 그랬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a'이라는 점과 OB라는 직선이 원점에서 같은 방향에 있다는 얘기야. 이 점이 직선 OB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원점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직선 OB 위에 누가 있다? A'이 있대. 실제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O와 A와 A'과 B가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게 원점을 지나죠. 그죠?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B분의 A잖아. 그럼 얘의 기울기도 얼마가 돼야 돼? B분의 A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점 B의 좌표를 어떻게 둘 수 있냐면 얘를 B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AK 꼴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 개가 한 직선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기하를 배웠다면은 이걸 벡터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하를 배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이 직선 OB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XY 좌표 사이의 비율과 B의 XY 좌표 사이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B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B라는 점을 BK, AK로 쓸 수만 있었으면 이 문제가 거의 다 풀린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울기로 보는 게 아니라 막 C, D라고 놓고 기울기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XY 좌표가 각각 K배다. 이 사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문제를 좀 쉽게 풀게 해준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대입할게요. 이게 Y좌표 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AK는 4에 BK-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식과 요식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냐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8A는 16의 B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양변을 4로 나누면 이건 뭐가 돼? 2A는 16의 B제곱을 4의 2B제곱으로 쓸 수 있고 나누기 얼마라고 쓸 수 있어? 4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2A는 4의 2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을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B가 이거 위에 점이잖아, 그지? 근데 요 놈 잘 보니까 이 식에다 뭘 대입한 거야? 2B, 2A를 대입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우리가 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프의 이름을.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 BK, AK와 뭐예요? 2B, 2A는 모두 어디 위에 있다? 곡선 C 위에 있다는 얘기야. 맞죠? 그리고 요놈과 요놈은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같은 직선 위에 있습니다. 원점을 연결했을 때. 이해되죠? 자, 그런데 곡선 C는 어떤 거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을 텐데 이 직선 위에 이 두 점이 동시에 있으면서 이 둘 다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곡선 C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일사분면의 점이니까 여기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두 점이 없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둘은 원점까지 하면 원점과 얘와 얘가 어디 위에 있다? 같은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이 다 있다는 얘기고요.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고 둘 다 일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얘네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볼 때 별로 문제를 절묘하게 내긴 냈지만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냐면 여기까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보고서 그냥 K는 2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문제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왜 K가 2일 수밖에 없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놈은 아이고 왜 이래요? 요놈은 BK, AK를 어디다 대입한 거고 얘는 뭐를 대입한 거고 2B, 2A를 대입한 건데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얘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K값은 얼마입니까? K값은 2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A는 뭐고요? A, B고요. B는 뭐게요? 2B, 2A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중점의 좌표가 8분의 77, 8분의 133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A 더하기 2B는 얼마가 될 거고요. 얘를 반으로 나눈 게 8분의 77이니까 얘는 4분의 7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건 4분의 133이 될 겁니다. 간단한 연립방정식이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B는 4분의 7이 나오고 A는 4분의 63이 나옵니다. A, B 계산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통파트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뭐 총평을 하자. 이런 거로 할 수 있겠네요. 14, 15, 21, 22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네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14번도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이제 연습이 돼 있으면 뭐 15번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만 잘했으면. 21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극악의 킬러 문제라고 보긴 힘들고요. 예. 22번이 아마 이제 체감상으로는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고 yx 대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걸 이 형태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데까지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가기 마치도록 할게요.